네, 여기 보면은 5월 29일 새벽 4시 24분에 배차 시각이죠. 배차가 됐고, 탑승은 4시 28분에 4분 후에 탑승했어요. 5월 29일 4시 28분에 탑승해서 5월 29일 2시 55분에 내렸죠. 도착. 이동거리는 29km. 요금이 45,400원. 그러니까 지금 한 10시간 넘게 운행한 거거든요. 이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날이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일요일 밤에서 월요일 아침으로 넘어가는 새벽 있잖아요.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이에요, 이날이. 그런데 이날이 석가탄신일의 대체 공휴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근데 비가 와가지고 콜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예요, 이때가. 여기서 논현동에서 탑승해서 거의 한 10분 정도 만에 도착했거든요. 4시 38분에 원래는. 논현동에서 역삼동 가는 거예요. 논현동에서 역삼동에 내렸어요, 손님은. 근데 손님이 내리고 나서 제가 이거를 요금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버튼이 안 눌려져요. 반응이 없고. 그래서 이거를 껐다 켰거든요. 제 전화기를 껐다 켰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시간 요금이 올라가거든요. 조금이라도 요금이 더 나와요. 움직이지 않아도. 껐다 켜고 그 다음에 이제 타다 드라이버 센터로 전화를 했거든요. 거기 서버가 혹시 다운이 된 거 아닌가 해서. 근데 통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내 전화번호 연락처를 남겨놨어요. 그러면은 보통 금방 연락이 오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30분 이내? 보통 5분에서 10분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와요. 제 연락처를 남겨놓으면. 근데 연락도 안 오고 전화도 통화 중이고 불통이니까 제가 근데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계속. 손님이 내린 자리. 근데 손님이 내리고 피곤하니까 집으로 쑥 들어갔거든요. 빌라인데 거기가 1층, 2층, 3층, 4층 이런 빌라예요. 근데 절로 쑥 들어가고 결제가 안 돼가지고 다시 부르려고 해도 이미 현관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껐다 키는 동안에 집으로 들어갔겠죠. 그러면 몇 호에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앱이 다운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찾아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왜냐면 전화통화도 안 되거든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손님 연결이 안 돼요. 전화번호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자리에 그냥 계속 서 있었어요. 그 집 앞 내린 자리에. 왜냐하면 차가 움직이면 요금이 더 나오잖아요. 거리 요금이 움직인 만큼. 그 자리에 계속 서가지고 이게 금방 복구가 될 줄 알고 아니면 내 전화기가 잘못인지 서버가 잘못인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빨리 복구가 되든지 정상이 금방 되겠지 하고 거기서 계속 기다렸어요. 한 20분 정도 있었나? 그래도 안 돼가지고 좀 움직였거든요. 계속 거기 비 오는데 깜깜한 골목이에요. 좁은 골목에 비도 막 내리고 깜깜한 골목에 거기 계속 기다리니까 좀 으슥하기도 하고 거기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움직이면은 이게 이제 결제가 또 될 줄 알고.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한두 달 전에 신한카드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제가 안 됐던 적이 있는데 한 20분 지나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움직였는데 계속 안 돼요. 또 껐다 키고 거기 전화하면 또 통화 중이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있다가 가지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는 중에 이게 또 결제가 될 줄 알고 가면서도 계속 눌렀거든요. 요금 결제 버튼을. 근데 목통인 거예요. 되겠지 하면서 가다 보니까 집까지 다 와버렸어요. 그냥 집으로. 집에 도착한 시간이 한 6시 정도 됐나? 그때까지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그래가지고 씻고 밥 먹고 씻고 이렇게 하다가 거의 8시 정도 돼서도 잠을 한 아침 8시 정도에 자려고 누웠는데 마지막으로 또 해봤어요. 자기 전에. 이게 또
껐다 켜보고 눌러도 보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날 오후에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뭐 7시 40분경에 복구됐다고 하는데 저는 한 8시 10분까지도 해봤던 것 같거든요. 자기 직전까지 누워서 자기 직전에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잤어요.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14시 55분으로 돼 있는 게 그때 일어난 시간이에요. 자고 일어나서 전화부터 켰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봤더니 아직도 앱이 켜 있는 거예요. 계속 운행 중인 걸로. 그래가지고 종료를 하니까 그때 이제 되더라고, 요금 결제가. 그래서 이게 45,400원이 결제가 된 거예요, 이 시간에. 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혹시 서버 다운됐었냐고 그러니까는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서버가 다운이 되면은 통화도 안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전화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하니까는 통화가 안 되겠죠. 통화 중 불통. 그러면은 문자 메시지를 빨리 날려가지고 서버가 다운됐다는 걸 알려야지. 안 그러면은 내 전화기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전화기를 계속 껐다 켜고 나만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오인할 수 있잖아요. 재난 문자 발송하는 것처럼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진이나 이런 거 났을 때 재난 문자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쫙 보내줘야 아는데, 근데 본인들은 보냈대요. 근데 이거 거짓말인 것 같거든요. 왜 나만 못 받았을까요? 아마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서버가 다운됐으면 그러면은 공지사항에도 나와야 되거든요. 공지. 이 앱에 보면은 공지가 있잖아요. 게시판처럼 공지. 거기에 중요한 일이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나오고, 서버가 다운됐으면 사과 드립니다 뭐 공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공지가 없어요. 공지사항에. 그러면은 이거를 숨기려고 감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자도 보냈다는데 이것도 거짓말인 것 같거든요. 나는 못 받았는데 아마 문자도 안 보내고 이거를 감추고 숨기려고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이거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얘기를 다 했어요. 그날 되게 힘들었다고, 전화기도 껐다 켜고 공지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문자도 못 받고 전화기만 껐다 켜고 계속 기다리다가 집으로 왔다고 하는 수 없이. 그랬더니 보상은 자기가 모른대요. 뭐 담당 부서에서 한다고 그렇게 하는 말들이 있죠.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하는 말. 나는 권한이 없고 저쪽에 담당 부서에서 하는 일이라 자기는 모른다. 그러면은 손님한테 빨리 예상요금이 한 10,000원 정도 나온대요. 그러면은 손님한테 빨리 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주고 연락을 해라. 사과 전화를. 얼마나 놀랬겠냐 이걸 알면은.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 45,400원. 예상요금이 10,000원인데 45,400원. 그리고 그랬더니 매뉴얼이 없냐 그랬더니 그런 건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이런 서버가 다운될 때를 대비해서 매뉴얼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서버가 다운되는 거 자체는 뭐 그럴 수 있는 일이거든요. 1년에 한 2-3번 정도는 일어나요. 서버가 다운되는 거는. 집에 있는 컴퓨터도 쓰다 보면은 렉이 걸려가지고 껐다 키잖아요. 리셋하고. 그러듯이 이거 여기도 기계니까 서버도 컴퓨터랑 똑같은 거니까 운행 쓰다 보면은 다운되고. 근데 이렇게 비 오는 날, 수요가 몰리는 날만 다운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서버를 충분히 확충해 놓던가, 비 오는 날은 손님이 몰리니까 그날은 더 점검을 더 많이 하고 비상태세에 들어가서 여유분 서버를 더 늘려놓든가 해야 되는데, 비 오는 날 손님이 승객이 많은 날만 그때만 다운된다 그러면 이거는 인재예요. 기계 잘못이 아니라. 거기서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미리 예측을 해야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은 승객이 갑자기 확 늘어나거든요. 콜이 많아져요. 서버에 부하가 걸려요. 그거를 대비해야 되고, 근데 아무리 잘
주의하고 관리해도 1년에 몇 번씩은 서버가 다운돼요. 그동안에도 서버 다운된 게 타다에서 몇 번 있었는데 잠깐이었었거든요. 그때는 잠깐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다운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잠깐 다운됐어도 공지나 뭐 문자나 이런 걸로 무슨 서버가 다운됐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쉬쉬하고 감추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데서 신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카카오를 양아치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카카오하고 비슷해지고 닮아가고 있어요. 지금 타다가 적자가 계속 나가지고 지금 회사가 팔려갈 판이잖아요. 이 회사가 지금 인수되려고 하거든요. 타다에서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수 대상이에요. 매각되거나 아니면은 뭐 하여튼 합병되거나 지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음이 다 풀어진 건가요? 직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고 성실하게, 회사가 부도가 나든 인수가 되든 책임감 있게 끝까지 잘 하는 게 그런 태도가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5월 29일에는 그 여자분이 자기는 권한이 없고 뭐 부서에서 알아서 하고 결정된 게 없고 그런 건 저는 모르겠고 막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예상요금 외에 그걸 손님한테 환불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여튼 끊었거든요. 그리고 뭐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하든가 그러면은 보상에 대해서 어떤 걸 마련해서 전화를 하든가 해라. 근데 일주일 동안 전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그냥 퉁치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45,400원을 주고 이걸 퉁치려고 하나.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이거를 보상금으로 나한테 주는 건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서초동에서 용인 이런 데 가면은 33분 운행하면은 68,100원 나오죠. 30분에 68,000원 이렇게 요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30분 운행하면은. 근데 이게 서버가 다운된 게 지금 시간이 얼마예요? 서버가 다운된 시간이 4시 반부터 7시 반이라고 쳐도 3시간이에요. 3시간 동안 서버가 다운돼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30분에 뭐 7만원을 벌 수도 있고 8만원을 벌 수도 있는데 3시간 동안 그럼 일을 못했으면 기회비용이 얼마일까요? 기회비용이 한 30만원이 들 수도 있고요. 근데 보상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오늘 또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일하는데 이번에는 남자 콜센터 직원이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아직도 고객한테 보상을 안 해줬대요. 환불을 안 해줬대요. 그러니까 예상요금이 10,000원인데 45,400원이 결제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근데 이제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손님한테 이거를 환불을 해줘야 된대요. 취소하고. 이렇게 안 하면은 뭐 부당요금이 될 수도 있고 나한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은근히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고의로 돈을 더 받아내려고 이렇게 운행을 했으면은 내가 부당요금 징수고 뭐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지만 나는 여기서 집 앞에서 꼼짝도 안 하고 전화기 껐다 키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도 이게 안 돼서 종료가 안 된 거다. 내가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종료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까지 갔고 집에서도 안 돼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종료한 건데
내가 무슨 부당요금 징수를 처벌을 받냐고. 책임을 지려면은 타다의 책임이 있는 거지. 타다의 책임이 있고 타다에서 부당요금에 대한 여기서 책임을 지는 거지. 처벌도 받고 그래야지. 나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서버가 먹통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보상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 그쪽 부서에서 알아서 하고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똑같이 앵무새처럼 그 얘기를 해요. 그럼 나한테 매뉴얼도 없고 일주일 동안에 이런 보상 기준에 대한 의논이나 대책도 없고 나한테 얼마를 보상해 줄지 결정도 안 했고 근데 왜 전화했냐고 그랬어요. 그게 결정되면은 전화하라고. 나는 못 받아들인다. 이거를 손님한테 이 돈을 환불해 주고 금액을 환불해 주고 저한테는 예상요금 10,000원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입을 싹 닫고 그냥 넘어가겠다. 없었던 일로 하자. 뭐 이런 거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면은 1년에 서버 다운되는 게 그래도 한 서너 차례 잠깐씩 다운되는 것까지 치면은 더 많을 수도 있고 몇 번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텐데 앞으로도 계속 또 이렇게 똑같은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번은 그냥 못 넘어가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이거를 나한테 얼마를 보상해 줄지 결정을 하면은 그때 전화를 해라. 그래서 얼마를 보상해 줄 테니 손님한테는 손님한테는 그냥 뭐 환불해 주면 되잖아요. 자기네들 돈으로. 예상요금이 10,000원이니까 10,000원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쪽에서. 그리고 저한테는 얼마를 보상해 줄지 결정을 해서 보상해 주고 취소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자기는 모르겠고 뭐 어떻게 뭐 할 수 없고 자기는 권한이 없고 그냥 이걸 취소해 달라. 예상요금 나온 거 10,000원만 받아달라 이제 그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비 오는 날 골목길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30분 가까이나 그 자리에서 깜깜한 골목길에서 비 오는데 일도 못하고 서 있었고 오면서 계속 내 전화기 껐다 켜고 하면서 먹통이 돼가지고 결국은 집까지 일도 못하고 오게 됐다고. 3시간 동안 이 먹통 돼 있는 동안. 그래서 집에서도 잠자기 전에도 또 해봤고 또 안 되고 종료가. 그래서 이렇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타다가 어느 회사에 인수되든지 좀 자본금이 많은 그런 회사에 인수됐으면 좋겠어요. 인수하자마자 흑자가 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곳에 대해서 특성을 잘 알고 오랫동안 운영을 할 한 10년 앞을 내다보고 10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경영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인수했으면 좋겠어요. 자본금도 넉넉하고. 그래서 10년 후에는 흑자가 날 수 있게 아니면은 프로야구단처럼 적자가 나도 삼성이나 LG나 이런 회사들이 프로야구단이 흑자가 나서 그걸 사업성이 있어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다 적자예요. 그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 선수들 연봉도 몇 억에서 몇십억씩 되죠. 선수들 연봉 주고 그 다음에 유니폼하고 옷하고 무슨 뭐 그 경기장 사용료 이런 것까지 하면은 적자예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이걸 운영하는 이유가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면서 회사 홍보도 되고 이미지도 좋아지고 삼성이나 LG 이렇게 응원하는 팀 삼성, LG 막 응원하잖아요. 그럼 기업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어떤 팬도 형성이 되고 뭐 그런 부수적인 효과 때문에 적자가 나는데도 이거를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타다를 인수할 그런 회사도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인수했으면 좋겠어요. 자본금도 넉넉하고 이런 회사에서 삼성이나 LG같이 이렇게 자본금이 큰 회사가 적자가 나더라도 타다를 운영하면 적자가 나더라도 이걸 운영하면서 회사 이미지도 좋아지고 이렇게 뭐 그럴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이렇게 회사를 인수할 회사,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지금대로 작지만 나라도 큰 나라도 있고 강소국도 있잖아요. 작으면서 강소국 같은 그런 나라도 있듯이 규모를 이렇게 크게 늘려서 차량 대수를 늘리고 규모를 늘려서 크게 하기보다는 작게 운영하면서 또 이렇게 내실 있게 해서 흑자 운영 할 수 있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